일본이 한국의 콘텐츠와 영화와 드라마 산업을 항상 우습게 보면서 하는 지적이 한국 정부가 돈으로 만든 가짜 흥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돈을 뿌리면 한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일본도 본격적으로 라고 나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쿨재팬 기구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구 출범일이 곧 만 10년이 됩니다. 쿨재팬 기구를 둘러싼 소동을 소개합니다. 2013년 일본 정부는 한류 대항마로 쿨재팬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해외 수요계 척지원 기구입니다.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겠다며 해외 사업 지원과 투자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류를 띄우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처럼 자금을 지원해라라는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류를 깎아내릴 때 항상 한류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거품 인기를 만들었다. 전 세계 미디어는 한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라는 국책지 언론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뛰어난 일본 문화는 정부의 지원만 받으면 큰 인기를 끌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당시 아베 정권도 적극 공감하면서 쿨재팬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결국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서 우리도 민간과 정부가 지원하면 한류를 이길 수 있다고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문화 붐을 일으키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관민합동 펀드는 한류에 대항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쿨재팬 기구는 일본의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수익 사업화하겠다. 이제 일본은 문화와 콘텐츠를 판매하고 해외의 수요와 자금이 일본으로 몰려오도록 하겠다. 타국이 따라 할 수 없는 일본 고유의 매력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자동차 산업만 남은 일본이다.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선도 산업이 필요하다. 일본에는 최고의 문화와 콘텐츠가 있다. 잘 홍보만 하면 세계 1위의 콘텐츠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지지했습니다. 당시 출범식에서 아베는 쿨재팬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쿨재팬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나다 토모미는 콘텐츠 전시회에 코스프레 복장을 입고 나타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나다는 쿨재팬 기구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돈을 끌어오는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절대 돈만 쏟아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큰 돈을 벌어오는 문화수출 산업으로 떼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환호가 넘쳤습니다. 그동안 이 펀드의 지난해까지 이 기구에 민간은 107억엔을 출자했고 일본 정부는 1156억엔을 출자했습니다. 전체 1263억엔, 약 1조 15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합니다. 현재 쿨재팬 기구의 누적 적자는 309억엔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헝청망청 다 사용하고 도리어 적자까지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구에 참가한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국가 세금을 빼먹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자회사와 임원 구성에서 대형 광고 홍보사 덴츠와 하쿠오도가 중심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민당과 함께 정부 사업을 수주하면서 업무 대행비를 중간 수수료로 거금을 챙겨온 악명 높은 기업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아베노마스크와 도쿄올림픽과 코로나 급부금교부 등에서 업무 수수료라고 해서 수천억 원씩 중간에서 꿀떡해왔습니다. 그동안 스폰서와 로비 뇌물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수차 받아온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미디어 기업도 산케이신문 산하인 후지미디어 홀딩스도 있습니다. 결국 우익언론이 적극 참여한 것은 아베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과 금융사가 만만한 물주 역할을 하기 위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임원들도 콘텐츠나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온통 아베와 가까운 금융회사들과 인맥들입니다. 비상근이사 중에는 의류회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조건이 쿨재팬 기구 하나 만들어서 아베와 밀접한 집단들이 세금을 빼먹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쿨재팬 기구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문화이다, 세계인들이 기절할 것이다라고 추천하는 아이템에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등 미디어 컨텐츠, 일본 음식, 일본풍 디자인의 가구 등의 이름을 달면 무조건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존 문화단체들은 쿨재팬 이름을 달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돈이 그냥 나온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눈먼 돈이 되었고 기구의 임원들과 관련사들과 함께 짝짝 흥해왔습니다. 결국 근 1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없이 대부분의 투자와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쿨재팬 기구의 사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근 10년 동안 엄청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일본이들도 이제는 그냥 포기하자고 공감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언론의 취재에 관련 단체의 직원들까지 나서서 창피하다, 괜히 한류를 꺾어보겠다고 시작한 것이 도리어 일본의 수치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접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쿨재팬이라는 단어는 일본 내에서 조롱거리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조금 이상한 유행이나 창피한 문화가 화제에 오르면 이것이 쿨재팬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비아냥이 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연예계의 성범죄와 애니메이션의 연관성이 유엔에서 문제가 되면서 드디어 일본 애니메이션의 쿨재팬의 성과로 유엔까지 진출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실무 담당자들은 지난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일본 최고의 연예기획사인 자니스 대표이사의 성범죄를 다루기 위한 인터뷰 과정이었습니다. 이 방문에서 자니스 소속 탤런트와의 면담과 성범죄 과정 조사,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협회장을 만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본 연예계에 만연한 성범죄와 애니메이션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일본인들이 유엔까지 진출한 쿨재팬이라는 비난을 한 것입니다. 쿨재팬 기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일본 국회에서도 항상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에는 재무부회의에서 일단 이익 창출 목표를 2025년으로 미루겠다. 2025년까지 수익성을 회복해서 그동안의 손실을 해소하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화와 콘텐츠에 치중해서 지원하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왔다. 이제는 최첨단 산업으로 목표를 확장하겠다. 결국 올해 초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 장관은 쿨재팬 기구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누적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빨리 폐지해야 한다라는 촉구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니시무라는 일단 경영 개혁을 해보겠다.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반드시 폐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내 애니메이션 단체들은 쿨재팬은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최근 해외 수출 금액이 496억 엔으로 일본의 수출효자 종목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쿨재팬을 검색하면 주르르 나오는 것이 슬램덩크 영상들입니다. 슬램덩크를 쿨재팬의 성공 케이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쿨재팬 기구를 지지하는 일본인들은 이미 일본이 슬램덩크 등 애니로 세계를 석권했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1,500억 엔을 넘게 사용했다. 그 많은 돈이 엉뚱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쿨재팬의 성과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쿨재팬 기구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와쿠재팬은 완벽하게 실패했다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을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와쿠재팬은 일본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 각국 현지어로 방송하는 유료위성 방송 채널입니다. 몇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명함도 제대로 내어보지도 못하고 방송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와 대만과 싱가포르 등 총 10개국까지 개통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하고 사업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2025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쿨재팬 기구도 지금도 부지런히 국민 세금을 빼먹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정리한다면서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고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